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국제금융 소식과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번 주를 전망해보는 NSB통신, 알기 쉬운 주간 국제금융의 도남선입니다. 안정은입니다. 네, 지난주 국제금융시장은 신흥국 금융 불안에 시리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세한 한 주였습니다. 5대 취약 신흥국 금융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한편, 주요 서방 국가들의 시리아 공습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의한 신흥국 금융 불안이 지속된 한 주였는데요. 인도는 FX 수합 조치, 인도네시아는 금리 인상과 일본과의 통화 수합을 재개하는 등 각국이 다방면으로 정책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한편 서방 국가들의 대시리아 공습 우려로 당분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NP 파리바는 시리아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단기적으로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화와 같은 안전통화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 국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두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약 3% 정도 올랐는데 지지난주 하락세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상당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했다는 면에서 좀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 미국에서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보면은 미국은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 다른 나라의 경제가 좀 주름살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양적 완화를 줄이는 그런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MF 쪽에서는 조금은 좀 늦추고 또 신흥국의 경제 위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미국은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양적 완화를 언제 할 것인가 라고 조사를 했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할 것이다가 약 3분의 2 정도인 66%가 여기에 지지를 했습니다. 경제학자도 그렇고 또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역시 양적 완화는 금년 말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 시리아에 대한 이런 공습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분노를 했는데 특히 미국은 군사적인 행동에 옮기는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습니다. 내전에 개입할 가능성을 좀 많이 비쳤는데 지난 주말에 보면은 미국은 이것을 정부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을 한 후에 시리아를 공습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비쳤고 유럽 쪽에서는 좀 한 발 뒤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미국 단독 혼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인 부담을 좀 많이 질 수도 있겠다라는 면에서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이 주춤거렸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집트 또한 시리아의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 요인들 때문에 유가는 지난주 중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27개월 내 최고가까지 올리기도 했는데 지난 그 주말에 다시금 유가가 좀 주춤거려서 꺾이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지난주 유가와 비교를 해볼 경우에는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중에 시리아에 대한 이런 공습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가가 급등했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유가 추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관측을 주의 깊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이 7.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인 4% 감소보다 더 큰 폭의 감소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S&P 케이스 슐러 주택 관련 지수는 약 12.1%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승이고 예상치인 12.2%가 거의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는 계속 좋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 지수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대로 미국의 경제는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2분기 수정치의 GDP 성장률을 2.5%, 1분기보다 약 2.5% 상승으로 봤는데 이것은 예상치 또는 그 이전의 잠정치보다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경제 성장률, GDP가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 자체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보인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독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IFO 민간 경제 예측 단체죠. 여기서 8월 기업 신뢰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1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유럽 경제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유럽의 GDP 성장률도 2분기에는 감속 성장이 불가피하겠지만 3분기, 4분기 이렇게 연말로 가까이 갈수록 GDP 성장률이 오름세로 갈 것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역시 가장 큰 것이 그 어떤 아시아 쪽의 통화 위기였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또 인도 이런 나라들 통화 위기, 그리고 또 저 건너 브라질까지도 자국의 통화가 상당히 평가절하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 주말 보면은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은 0.5%포인트 금리를 올렸습니다. 통화가 자꾸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아시아 쪽의 통화 위기가 나오면서 반사적으로 오히려 우리나라나 일본 쪽은 좀 좋은 면을 보인 이유가, 이들 나라들은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좋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난주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식을 많이 사들인 그런 이유가 됩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은 약 1조 넘는 이 주식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약 1조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그 전주에 보면은 약 7천억 정도 매수한 거에 비해서 2배나 이렇게 늘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을,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기업의 진출 타당성을 북한 쪽의 나진과 선봉 쪽에 특구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겠나라는 것을 일단 청와대는 북한에 제시를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도 계속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에서는 미국의 QE가 만약에 철수가 된다면은 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고, 또 이것은 금융시장의 쇼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 경제 부문들, 가게나 기업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8월 제조지수 PMI 지수가 51로서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이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약 2% 가까이 올랐는데 바닥을 딛고 2000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고 상해종합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이제 210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도 바닥을 딛고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 것이 지난주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 미국의 이 8월 달에 제조 ISM 지수를 발표를 할 것이고, 또 7월 달에 건설 지수도 발표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표된 ISM 제조 지수가 조금 긍정적인 면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미국도 조금 좀 좋아질 것으로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유로존에서 2분기 GDP를 발표를 합니다. 또 금요일 날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국의 고용 현황 지수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늠해서 보면서 우리가 양적 완화의 시기를 또 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수 범위는 우리 회사에서는 약 저점은 1830포인트, 고점은 1970포인트까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FOMC 회의가 9월 달에 있고, 또 시리아 공습 문제도 9월 달에 남아 있습니다. 둘 다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인입니다만은 이런 것의 내용에 따라서 주가도 등락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외국인이 꾸준히 주식을 사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주가가 계속적으로 침체를 보이면서 우리 회사들의 이 PBR 지수가 약 1.02 정도, 거의 1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것을 제 정상적인 궤도로만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는데, 현재 정상 범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IT, 에너지,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소매 업종과 전기통신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G20 회의의 주요 의제는 시리아 갈등과 글로벌 경제 성장 촉진, 국제 조세 회피 단속 등입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및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3일 호주, 4일 캐나다, 5일 일본 ECB, BOE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유로존 제조 PMI와 호주 2분기 GDP 성장률, 미 8월 실업률 및 비농업 부문 고용도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9월 첫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